합시다 그냥. 32차씩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120에서 125쪽이고 요 부분은 그 물리학원에서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완전히 유도기전력이라고 해서 그 패러데이나 법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 오늘 내용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물리학2에서 추가되는 부분으로 상호 유도가 있는데 요건 뭐 딴 거 아니고 좀 통합과학에서 배운 그 변압기 있죠. 그 원리하고 이제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3시간은 전부 다 여기 전자기 유도 법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학습 목표는 자기 손속이 시간에 따라 변화할 때 유도 기전력이 회로에 유도되는 현상에 대해 현상에서 기전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해가지고 물리학 2에서는 좀 더 이제 정량적으로 수식을 더 수식처럼 다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마 좀 낯이 익을 거예요. 이게 물리학원에서 수업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자속 혹은 자기력 손속, 자기 손속이라고 불리는 요 값은 예전에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줬었죠. 요 도성고리 내에 원형 도성고리 내에 이 자기장이 통과하는 모습, 요거를 본따 가지고 이제 요게 이제 원형고리고 이게 자기장이 통과하는 모습,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의가 자기장 곱하기 면적인데, 요 면적은 그 도성고리 내에서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고, 요 자기장은 이제 도성고리 내 자기장이 통과하는데 그 자기장의 면의 수직인 방향 성분을 곱하는 거라고 했고요. 요거는 뭐 단위가 웨버라고 있긴 한데 이건 몰라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학자 이름이고요. 이 사람이 뭐에서 단위까지 붙여진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 예를 들면 이제 이것도 뭐 물리학원에서 들었던 예죠. 여기에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균일한 자기장이 있고 여기에 도성고리가 이렇게 걸쳐져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도성고리 내에 자기장이 통과하고 있고 그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장은 그대로 곱해주고 면적은 이제 통과하는 면적이니까 S1을 곱해주는 게 이 순간의 자기 손속이라고 볼 수 있겠고,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이제 자속이 줄어드는 거고 왼쪽으로 움직이면 자속이 증가하는 거고, 얘가 위나 아래로 움직이면 그 순간에는 자속이 변하지 않죠. 얘가 회전하면은 또 자속이 줄어드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속이 변하면 이제 여기에 유도기전력이 생기고, 유도기전력이 생기면 여기 전압이 걸리는 거 똑같은 상황입니다. 회로에 전기장이 걸려가지고 그 전기장에 의해서 전하가 움직이면 유도전류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렌츠의 법칙은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라고 해서 이제 자속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속이 증가하면 원래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고, 자속이 감소하면 원래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긴다. 이런 거 했었습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에서 요 마이너스 붙은 게 렌츠의 법칙을 뜻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n d파이 dt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분을 배웠으니까 d파이 dt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파이를 이제 시간에 따라 자기 손속을 시간에 따라서 미분한 것에 이제 비례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때 자기 손속은 이거는 이제 풀어서 이렇게 식을 기억하기를 저는 더 권장을 하는 편이에요. 이때 뭐 부산은행 그런 거 얘기했었죠. BS 델타 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기 손속이라는 것을 풀어가지고 자기장과 면적의 곱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서 이렇게 식을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유도전류는 유도기전력을 저항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때 제가 절대값을 붙인 이유는 전류는 이제 그냥 보통 방향을 부호로 표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크기를 얘기하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러데이 법칙 자체로는 유도기전력의 크기만 그냥 구하면 되고요. 방향은 렌츠의 법칙으로 따로 그냥 생각하는 게 더 편리할 겁니다. 수학적으로 이 식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도 되긴 한데 그거보다는 이제 그 유도전류 방향은 렌츠의 법칙으로 구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줬었죠. 자기장만 변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도선이 닫혀 있는 도선이 사각형 도선이 이렇게 있고 균일한 자기장이 있는데
균일한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경우, 이때 균일하다는 것은 그때 얘기했었죠. 그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다는 게 아니고 한 순간에 요 영역에 있는 자기장은 전부 다 크기와 방향이 균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증가하거나 같이 감소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때 이제 요 패러데이 법칙을 써보면 도선의 감은 횟수는 한 개죠. 고리가 한 개 있는 거고요. 델타 T분의 델타 BS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요 도선이 통과하는 면적, 요 S는 변하지 않습니다. S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밖으로 빼내고, 요거는 dB dt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율에 비례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율이 클수록 유도기 전력이 크게 생겨서 유도 전류가 세게 흐른다라는 거고요. 근데 방향은 이제 따로 구해라고 했죠. 지금 이 순간이 0초인 순간이에요. 그거를 자기장을 플러스로 잡았다라는 것은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0에서 t 동안에는 제가 적지 않은 게 얘가 안 변하니까 유도 전류도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t에서 2t 동안에는 이제 자기장이 세지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세지기 때문에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이고요. 자속이 증가하면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여야 됩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면 노래되죠. 아이고 아파라. 또 2t에서 3t 사이를 보면요, 이제 자속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속이 감소하면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의 자기장 방향이 같죠. 그렇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요. 그 다음에 3t 이후는 자속이 증가하는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이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면서 그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세지니까 그와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야 되니까 역시 시계 방향이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물리학 2니까 좀 더 수학적으로 설명을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t에서 2t 사이는 기울기가 플러스죠. 기울기가 플러스죠. 그럼 얘가 플러스고 거기다 마이너스 곱하니까 유도기 전력은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유도기 전력이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엄지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향하면 돼요. 엄지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향한다는 게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게 플러스 방향이잖아요. 나오는 방향으로 엄지를 향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요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자 유도 전류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 맞죠? 그리고 요 2t에서 4t 사이는 전부 다 기울기가 음이죠. 기울기가 음이니까 요 값이 음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죠. 그 플러스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플러스 방향으로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잡은 이 방향으로 엄지를 향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수식적으로 정확히 이해했다라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보통은 애들한테 물어보면 이거보다는 그냥 렌체 법칙으로 따로 생각하는 게 더 편하다라고 해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보통 물리학 2에서는 그래도 이게 수식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같이 이제 배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편한 방법을 쓰면 되는데 다 불편한 게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울기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유도기 전력의 크기가 결정되니까 얘보다는 얘가 더 급하죠. 기울기가 더 크고 얘랑 얘는 기울기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유도 전류의 크기가 얘 둘은 같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다 이제 물리학 1에서 했던 거 프린트 재탕하는 겁니다. 그대로 이제 복사해가지고 붙여놓을게요. 가져온 거예요. 자, 복수스 아마 또 이것 때문에 이거 디귿자 브라보는 기억나나? 소용이 없구만. 여기 그 내용인데요. 여기 이 상황이라 그랬죠. 실제로 입체적으로 그려 보면 이제 그 자석 사이에 디귿자 형태의 도선을 놔두고 여기에 도체 막대를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끌면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만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S만 변하는 상황이고요.
이때 이제 패러데이 법칙 써보면 요게 닫혀 있는 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고리가 한 개니까 n은 1이고요. 그 다음에 부산은행을 시간으로 나누면 되죠. 근데 여기서 변하지 않는 게 얘는 균일한 자기장이고 자기장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장이 상수가 되고, 그래서 자기장이 밖으로 t 나오고 델타 s 델타 t가 되는데, 요 s 대신에 이제 lx가 들어가는 거죠. 요 s가 이제 요 값이니까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l 곱하기 x가 요 면적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도체막대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l은 변하지 않고 x만 변하게 되니까 l도 역시 상수가 됩니다. 다 안 적었나지? 그래서 l을 바깥으로 빼내면 bl 델타 t 분의 델타 x인데, 여기다 하나 더 적을게요. bl 델타 x 델타 t 이렇게 되니까 요만큼이 v가 되죠. 그래서 blv 해가지고 디귿자 브라보 뭐 이런 거 했잖아. 기억이 안 나는구만. 뭐 이런 그림 그려줬잖아. 그래서 브라보 이렇게 했잖아. 브라보. 기억 안 나나? 뭐 그랬었습니다. 여기 이제 요 면적만 변하는 경우, 요 움직임. 비웃네. 그러니까 디귿자 형태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경우도 면적만 변하는 경우입니다. 여기 보면 요 직사각형 도선고리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 보면 면적이 증가하죠. 위에 거 방향도 마저 구해 봅시다. 지금 면적이 증가하니까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니까 유도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해볼까요? 지금 자속이 증가하고 있죠? 면적이 증가하니까. 그러면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 유도기 전력의 크기는, 마이너스는 그냥 렌즈의 법칙이라도 그냥 같이 적어 놓을게요. BLV인데 요 L은 요것 곱하기 요것 중에서 이제 변하지 않는 부분의 길이입니다. 요 길이는 변하고 요 길이가 안 변하죠. 그래서 요 길이가 지금 L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변하고 그 변하는 거에 대한 그 변화율이 바로 이 방향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V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연타로 두 개 들렸는데, 발을 본다 하고 개의 아들하고 두 개가 들렸는데, 자, 요거는 이 순간은 유도기 전력이 0이죠. 뭐 여기서 살짝 조금 더 움직여도, 살짝 여기 조금 더 움직여도 이거 똑같잖아요.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자기장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제 자속이 안 변하니까 이제 이때는 유도기 전력이 0입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면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줄어드니까 자속이 줄어들어서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죠. 그래서 유도 전류가 이번에는 이렇게 흐르고, 이때 유도기 전력은 역시 그냥 BLV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은 이제 유도기 전력의 크기를 구할 때 쓰고요. 이제 방향은 렌즈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꼬아서 나오기도 한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약에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요 면적이 증가하니까 역시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고, 자속이 증가하면은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여야 됩니다. 유도 전류 방향은 이럴 거고요. 이때 유도 기전력은 B는 뭐 그냥 그대로 곱하면 되고요. 통과하는 자기장의 크기니까요. 이때 L은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한 게 면적이거든요. 근데 둘 중에서 변하지 않는 길이를 곱하면 됩니다. 그럼 요 부분이 안 변하죠.
그래서 요 길이를 곱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변하는 부분은 그 변하는 부분의 속도를 곱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얘가 이쪽으로 움직였다. 이쪽으로 움직이면은 L이 요 길이가 됩니다. 요 길이가. 이쪽으로 움직였다. 그럼 역시 L은 요 길이가 되고요. 그렇게 이제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일과 자석 사이에는 이제 좀 복합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N극이 이렇게 다가오면 아래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세지니까, 혹시나 아니면 아래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커지니까 둘 다 이제 복합적인 부분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내려오면은 아래쪽으로 자속이 증가하니까 위쪽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구해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밀당으로 해도 된다 그랬죠. 다가오면 밀어내고 멀어지면 당기고. 그래서 얘는 다가오기 때문에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이 되게끔, 그래서 엄지를 이렇게 향하면은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가 요래요래 이렇게 그런다고 했죠. 내가 했던 옛날 농담이 기억나나? 이 G는 검유계라 했죠. 검유계. 기억나나?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 자석하고 약한 자석을 비교해 보면, 자기장이 세서 유도 전류가 세게 흐른다기보다는 센 자석은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움직일 때 요 자기장의 변화폭이 더 큽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많이 변하니까 이제 유도 전류가 크게 흐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가까이 했을 때하고 멀리 했을 때 비교해 보면, 같은 자석으로 비교해 보면 가까이 했을 때 요만큼 움직이면 자기장이 이만큼 변하는데, 멀리서는 이만큼 움직일 때 자기장이 요만큼밖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센 자석일수록, 그리고 가까이서 할수록, 그리고 속도가 빠르면 똑같은 자기 손속이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죠. 그럴수록 이제 유도 기전력은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느낌대로 가면 되죠. 그냥 자석 세고 가까이서 하고 빨리 움직이고 이러면 이제 유도 전류가 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 실험은 물리학원 때 얘기하고 직접 해보고 다 했으니까 생략할게요. 영상 보고 하는 거는 여기까지 합시다.